네, 1부에서는 최정남 선생님과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초,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선생님께서 실제로 수업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소프트웨어 교육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께 부탁을 드린 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제로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 그 수업 사례를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이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네, 보여드리기 전에, 네, 일단 문제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음, 제가, 항상 옮기는 학교마다, 교감 선생님들의 원망을 항상 자자하게 듣는 게, 네. 제가 유명한, 화분 킬러거든요. 꽃, 아, 네, 식물 킬러. 네.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근무하던 교감 선생님들께,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음, 등장을 자주 받았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저의 이런 사례를 들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식물을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상황과 함께, 했던 수업이고요. 수업 주제는 자동 급수 장치입니다. 사용했던 도구는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도구이고요. 아주 작은 소형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마이크로비트 메인보드는 빠져 있는데, 마이크로비트와 함께, 서버 모터라고 하는 모터. 서버 모터는, 180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터예요. 뭘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자동차 와이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하면 딱 알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 여기 학생들한테 1.5리터 페트병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네. 페트병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송곳으로 다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빨대를 연결을 하고요. 주름 음, 빨대를요. 그리고 여기다가 모터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여기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모터는 그러면 빨대랑 테이프로 고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고무줄로 두 개를 연결한 아, 다음에 좀 더 움직임 있는 친구들은 테이프까지 쓰도록 했어요. 네, 그러면은 물을 이 정도 채웠을 때 빨대가 내려가면 빨대에서 물이 나오고 올라가면 어, 물을 안 주게 되겠죠. 네. 네, 네, 그럼 이게 간단하지만 네,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어떻게 이제 그러면 물을 줄 수 있게 되는지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학생들한테 알려주고요. 네, 선색깔 잘못 꼽으면 고장 난다고. 아, 네, 선생님이 비싼 돈 주고 이제 산 거니까 네. 네, 좀 주의해달라고 안내도 하고요. 처음에는 만들 때는 주로 많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원리를 알려주는 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질문만 많이 하면 애들이 성취감을 느끼기 전에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다가 점점점 만드는 작품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알려주는 것보다는 질문의 형식으로. 하지만 충분히 뭐 20명의 학생 중에는 10명 이상이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 질문 자꾸 던져보면은 나중에 이제 알려주려고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네, 음, 이제 저의 도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 모터를 이제 각도가 0도부터 180도까지 있는데 제가 알려주기보다는 이제 각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시행착오 과정을 겪어보게 해요. 아무래도 제가 바로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었을 때 해냈다라고 느끼는 성취감이 좀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원리들을 이제 아주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거죠. 5분간 기다렸다가 3초간 물을 준다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네. 컴퓨터에게는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5분간 음, 기다렸다가 3초간 물 줘라고 알려줄 수 없는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보는 거죠. 네, 몇 초 기다리고 3초간 물을 준다라는 건 컴퓨터에게는 없는 아, 명령어예요. 물을 주는 각도를 변경해야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도를 변경시키는 것뿐이니까요. 네. 맨 처음에 0도였다면 90도로 바꿨다가 3초 기다리고 다시 0도로 돌아가게. 네, 이런 식으로 어,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어, 네, 만들면 바로 알게 되는데 만들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는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돼요. 아, 네, 물을 너무 많이 주겠죠. 이러면 식물이 썩어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몇 번 물을 줬다면 그 다음에는 뭐 5번 주고 나서는 뭐 충분히 많이 뭐 한 시간은 기다렸다가 다시 이런 것들이 뭐 물을 다시 3번 주고 1시간 기다렸다가 물을 3번 주고 1시간 기다렸다가 물을 3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물이 적당해지겠죠. 네, 그 텀을 좀 둬야겠네요. 그렇죠. 어, 이제 학생들이 처음 해결했던 어, 이 프로토타입에서 점점점 이제 자기가 가진 상황에 맞게 제가 어떻게 하라라는 말보다는 나타나는 문제를 관찰시켜보고 바꿔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도해 주는 것. 네. 기차 레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발생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각도를 휙 하고 틀어버리면 물이 다 튀어요. 그러겠네요. 네, 네, 주변에 물이 빨대가 휙 예. 올라가면서 물이 확 날아가거든요. 그러려면 물 주는 각도를 한 번에 변경시키면 안 돼요. 물 주는 어, 각도를 15도씩, 15도씩, 15도씩. 네, 그 정도로 딱딱딱딱딱 들어야 이제 물이 튀지 않겠죠. 네. 내릴 때는 괜찮지만, 네, 올릴 때는 이제 음,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기다려주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주고 이제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 조금씩 이제 힌트를 주면서 해보도록 네,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간단하고 쉽지만 학생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작품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는 경험을 시키게 해주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것도 있는데, 또 이 소재 자체도 사실 아이들이 진짜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재밌어해요. 그래서 어, 실제로 뭐 가져가서 써먹어 보겠다는 친구도 많지는 않아요, 사실. 네, 솔직히 음, 말하면 뭐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네. 제 마음속으로 이걸 준비하는 노력은 한 8명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네, 두세 명 정도만, 네, 이렇게 열의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정도도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어, 친구들이 다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음, 너무 재밌어서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 더 보고 싶긴 한데요. 네. 다음은, 네,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만든, 토양 수분 센서를 이용한 작품이었는데요. 네. 네, 토양 수분 센서는 보시면 센서에 물이 닿으면 센서 값이 낮고 이제 물이 없으면 센서 값이 높은 센서였어요. 뭐 이제 센서를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이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제 물이 닿고 안 닿을 때 센서 값을 학생들한테 관찰을 해보게 한 다음에 이제 물의 양을 측정해 보게 하는 거죠. 센서 어, 값에 물이 어, 낮으면 이제 물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 마이크로비트의 아, 보드에 LED가 있는데 이렇게 웃는 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화분에 물이 많은 거죠. 예. 오, 그리고 물이 적을 때에는 우울한 표정이 나오도록. 네. 그래서 꽂아 놓으면 건전지를 통해 연결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뭐 5초나 10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표정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면서 보면은 아 이제 뭐 좀 지금 뭐 이제 물이 괜찮게 있구나. 아 지금 좀 물이 없으니까 물을 좀 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네. 뭐 저렇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직접 물을 주게 할 수도 있고 물을 주는 상황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관찰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진짜 좋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코드는 예시로 주고 나면 처음에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조금 주는 편이고 이제 점점점 학생들이 이런 소양이 길러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예시로 주는 코드 수를 줄이거나 아예 안 주거나 이제 알고리즘만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느껴보게 하면 이제 감이 좋은 친구들은 바로 뚝딱 만들고 한 이제 어 이제 가운데 역량이 가운데인 친구들은 제가 조금 옆에서 툭툭 건드려주면 만들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거 눈치 보면서 같이 만들어보고 네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 네, 솔직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 뭐 연수를 받아보지 않았다든지, 뭐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선생님들은 뭔가 네, 어렵거나 복잡하다라는 인식은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있고요. 음, 거기에다가 학생들 교과 진도를 포함한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도 벅찬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다 보니 소프트웨어 교육의 그런 필요성이나 효과는 알겠는데 손이 잘 가지 않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 물어보시는 문제는 우리 교육부 장관님이나 전라남도 교육감님도 해결하지 않은 문제라 제가 음, 일개 교사로서 그렇긴 하네요. 네, 어떤, 네, 한 방에, 네, 몇십억, 몇백억의 돈을 쏟아 부어도, 네,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다라는 사실은 해법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를 꼭 잘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어, 어떤 선생님들은 미술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음악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저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정보 교육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다만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미술이나 음악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교과에 조금 취약한 편인데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조금의 어떤 선배님들한테 보는 노하우라든지 팁이라든지 수업 활동 이제 아이템들은 이제 조금 자료를 모아놨다가 매년 이렇게 잘 활용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딱히 연구는 하지 않지만 그런 네. 기회가 생겼을 때 가지고 있다가 네, 두고두고 잘 써먹는 소프트 교육도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사실은 장학사님들은 막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이 전달 연수에 참석하셔서 학교에 돌아가서 이 20명의 선생님이 연수를 받으셨으면 20명이 다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보는 취약하지만 내가 이 아이템은 그래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써먹어 봐야겠다. 대신 나는 뭐 음악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미술로 학생들의 소양을 길러줄 수도 있고, 네. 대신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 저처럼 학생들하고 재밌게 놀아보자라는 좀 마인드로 네, 많이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생님께서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했으면 네,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학교 현장에 그래도 좀 원만하게 정착해서 선생님들이 그나마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연수는 지금까지 충분히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컨텐츠들도 유튜브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다만 지원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연수의 기회라든지 음, 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왔는데 제가 연수를 하고 나면 그런 의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 저희 학교에는 이런 교구가 아직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수업 지원이 최근에는 조금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특히 5, 6학년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컴퓨팅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수업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학교에서 그런 교구에 대한 지원 또는 뭐 어떤 배우고 싶은 연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막 시작해 네, 보려는 뭐 젊은 선생님이 됐든 좀 연세가 있는 네, 선생님이 됐든 소프트웨어 교육을 나는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추천해 네, 주시거나 아니면 네. 어떤 코멘트를 좀 남겨줄 수 있으신지. 음, 네. 일단은 생각보다 에듀넷에 네, 괜찮은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에듀넷에 조금 들어가셔서 그동안 2015년, 14년부터 이렇게 그런 연구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회에서 나온 교구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예제라든지 수업 사례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선생님들마다 각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맞아요. 달라가지고,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데요. 수고스러움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딜레마에 항상 빠지거든요. 음, 내가 요만큼 준비했는데 이만큼 이렇게 크게 효과가 나오는 수업을 항상 하고 싶다라는 유혹이 있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그런 것과는 그런 효율과는 조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어, 상황일 수 있어서 좀 재미있는 놀이를 같이 학생들하고 해본다. 네. 결국 제가 먼저 즐길 수 있어야 음, 그 시간이 좀, 네, 어,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 함께. 네, 기꺼이 내가 시간을 써서 수업을 준비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교사가 먼저 즐길 수 있고 의욕이 있어야 그런 네, 수고스러움도 감내하면서 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네.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주지교과, 국영수사과는 조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뭔가 책임감과 죄책감을 갖기 쉬운 그런 교과에 좀 해당되는데, 네. 음,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도 그렇고, 들려오는 말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이기게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흥미와 어,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선생님께서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에서 뭐 이루고 싶은 목표나 바람 이런 게 있을까요? 음, 네. 거창한 건 없고요. 음, 되게 제가 처음에 교사를 시작했을 때는 되게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군대를 처음 다녀와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 되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그래도 내가 조금은 달라졌구나라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제가 재작년에
어떤 한 제자한테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스승의 날에 이제 저한테 보내준 문자였는데 저랑 같이 어, 컴퓨터 하면서 작품 만들고 또는 뭐 이렇게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선생님이랑 이것저것 만들어 봤던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성화고에 진학을 음, 했었다고 선생님한테 꼭 연락을 하고 싶었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문자를 보고는 조금 짐을 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조금은 내가 예전에 그런 안 좋은 모습에서 달라지긴 했나 보구나. 괜찮아지고 있구나라고 위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연락을 더 많이 받아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어, 진짜, 그런 문자 받으면 진짜 보람차겠네요. 네. 음, 굉장히 조금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어, 오늘 최정남 선생님과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또 진솔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내공도 있고 나름 깊이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네,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보는 네, 느낌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제가 항상 연수를 하면 음, 보여드리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 보면서 해도 될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아, 네. 어, 좋은 연수와 좋아 보이는 연수의 차이점인데요. 어, 쌤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저 모르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거창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 저는 이제 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강의를 30분 정도 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바로 질문하는 문화가 아직 저희는 이제 아니니까 문자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뒤에 띄워줘요. 문자를. 뭐 많게는 수백 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화두가 될 만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눈에 띄는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사귀는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케이, 질문 좋다. 만약 그 오빠를 좋아한다면 기다려라. 그렇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면 기다릴 필요 없다. 그래서 다시 그 여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하겠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페이하는 것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다. 근데 좋아 보이는 것은 뭐냐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페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군대 간 거는 너무너무 좋은 찬스다. 우리 친구가 그 오빠를 좋아하는지 좋아 보였던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만약 우리 친구가 그 오빠를 진짜 좋아한다면 우리 친구는 그 시간의 그 기다림을 페이할 것이다. 우리 친구는 그 오빠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문자가 다시 왔어요. 아니요. 간단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뭐 질문 한두 개 그냥 뭐 딱 클리어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지를 써라. A4 용지 깨끗한 거예요. 두 글자만 쓰면 괜찮다. 꺼져. 네, 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네. 이 영상에는 세 가지 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에게 절대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말고 저렇게 간접적으로 질문을 받아야겠다. 음, 굉장히 저렇게 해야 솔직한 질문이 나오는구나. 두 번째는 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녀는 나를 떠났나. 네. 아, 네. 세 번째 깨달음은 어, 이 시간이 굉장히 좋아 보였더라도 결국에는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음, 굉장히 좋은 연수들을 많이 다녔는데, 네. 하는 것도 있고, 실천을 안 하는 것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다 좋은 연수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학교에 돌아와서, 진짜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나의 기꺼이 수고로움을 페이했던 그런 시간들이 좋은 연수고 좋은 컨설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수고롭겠지만 네,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무언가를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최정남 선생님과 함께 훈훈한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찾아뵐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